1979년 24살의 하춘화는 전 국민의 사랑을 받던 시점에서 돌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수많은 히트곡과 기록, 그리고 국민 가수라는 타이틀까지.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지만 그 화려함 뒤엔 지칠 대로 지친 24살의 청춘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쉼없이 무대를 달려온 그녀는 어느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훗날 이렇게 말했죠. 그때는 무대보다 사람 하춘화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진짜 가수는 무대를 떠날 수 없나 봅니다. 불과 2년 후 1981년 성격 차이로 인한 10개월 만에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하춘화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해 봄 복귀 무대가 방송을 통해 공개되자 전국이 들썩였죠. 한층 성숙해진 목소리, 그리고 여전히 깊은 울림. 대중은 기다렸다는 듯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1981년 26의 하춘화는 은퇴를 번복하듯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복귀 후 처음 부른 노래는 우리 사랑 가슴으로, 그리고 사랑했는데였습니다. 함중아 선생님이 작사 작곡한 이 노래는 당시 이혼의 상처를 막 겪은 하춘화의 내면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리허설 중에도 그녀는 몇 번이나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제 이야기 같아요. 그렇게 말하던 그녀의 목소리는 누구보다 진심이었습니다. 노래가 방송되자마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1982년 KBS 가요 톱10에서 2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하춘화의 이름은 다시 전성기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무대 위에 그녀는 예전보다 단단했고 목소리에는 인생이 묻어났습니다. 대중은 단순히 가수 하춘화가 아니라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선 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춘화는 노래로 자신을 치유하는 사람이야.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진짜 가수는 무대를 떠나도 마음은 늘 노래 위에 있다는 걸. 1980년대 중반 하춘화의 하루는 대부분 무대 위에서 시작해 무대에서 끝났습니다. 전국 어디든 사람들이 부르면 그녀는 달려갔습니다. 새벽엔 경기도, 점심엔 충청도, 저녁엔 전라도. 지친 스태프들이 차 안에서 잠들어도 하춘화는 다음 무대의 조명 아래 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대에서 관객이 제 노래를 따라 부를 때 그게 제게는 밥이고 숨이에요. 무대 의상은 수백 벌, 신발은 셀 수도 없이 달았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춤추며 노래하던 그녀는 결국 발톱이 빠지고 발가락이 변형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춘화는 아프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태프들이 이제 좀 쉬시죠 하면 괜찮아요. 다음 무대 기다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라며 웃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고통조차 그녀에게는 음악의 일부였던 거죠. 그녀는 어느 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대가 나를 부르면 나는 가야 해요. 그게 제 운명이에요. 그렇게 달려온 세월이 어느새 수천 회의 공연으로 쌓였습니다. 큰 공연장만이 아니라 마을 잔치, 공장 식당, 심지어 군부대 식당까지. 조명 하나 없는 곳에서도 그녀는 같은 진심으로 노래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힘든데 왜 쉬지 않으세요? 하춘화는 조용히 대답했죠. 제가 노래를 쉬면 제 인생도 멈추니까요. 그 결과 1991년 하춘화는 믿기 어려운 기록을 세웁니다. 개인 공연 8,000회 달성. 이 숫자는 하루에 한 번씩 공연해도 22년이 걸리는 횟수였습니다. 1974년부터 시작된 하춘화 리사이틀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사람들의 삶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운동장, 마을 회관, 경로당. 무대는 작았지만 박수 소리는 언제나 컸습니다. 그녀는 인기와 명예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위해 노래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무대의 기록은 마침내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세계 최다 개인 공연 가수. 그러나 하춘화는 말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세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노래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녀에게 그 기록은 자랑이 아니라 삶의 증거였습니다.
2019년 기준 8,500회, 지금은 아마 9,000회를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64년 동안 단 한 번도 무대를 포기하지 않은 가수. 그래서 사람들은 하춘화를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부릅니다. 무대는 그녀에게 직업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였고, 노래는 그 자체로 삶이었습니다. 하춘화는 여전히 그 시절을 떠올리며 말합니다. 힘들고 외로웠지만 관객의 박수 한 번이면 다 잊혔어요. 그 순간이 제 전부였어요. 그녀는 웃으며 그렇게 말하지만 그 안에는 수천 번의 무대와 수많은 눈물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기록을 보고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하춘화는 여전히 겸손합니다. 제가 한 건 노래뿐이에요. 그저 부르고 또 부르다 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하지만 대중은 압니다. 그녀가 단지 노래만 한 게 아니라 노래로 살아낸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넘어졌을 때마다 무대 위에서 다시 일어섰고, 그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엔 용기라는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노래했을 뿐인데 그 노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하춘화는 단지 노래를 부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시대를 노래로 이끌어준 사람이다. 결혼과 실패, 그리고 재기. 그 모든 굴곡 속에서도 하춘화는 단 한 번도 마이크를 놓지 않았습니다. 무대는 그녀를 지탱했고, 노래는 그녀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진짜 가수는 노래가 삶이고, 삶이 곧 무대라는 것을. 1995년 40살의 하춘화에게 다시 한번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상대는 KBS 기획조정실 관리부 차장이었던 이인순 씨. 언니의 친구를 통해 중매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첫 만남에서 하춘화는 따뜻하고 진중한 그의 모습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지만 이인순 씨는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무려 1년 동안 연락이 없었죠. 하춘화는 잠시 섭섭했지만 기다렸습니다. 2년이라면 다시 만나겠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죠. 그리고 1년 뒤 크리스마스 디너쇼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대기실 문 앞. 그곳에는 흑장미 백송이를 들고 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인순 씨였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그 한마디에 하춘화는 웃었습니다. 긴 세월 무대 위에서 수많은 사랑 노래를 불러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짜 사랑의 가사를 살아보는 기분이었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의 연애 끝에 1995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하춘화는 이후 방송에서 이렇게 회상했죠.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한눈에 믿음이 갔어요. 연락이 없어서 섭섭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인연이 된 것 같아요. 결혼 초기엔 임신했지만 안타깝게도 유산되었습니다. 그 상처는 오래 남았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남편만 있으면 충분해요. 우리 둘이 행복하니까요. 두 사람은 자녀 없이도 서로를 의지하며 3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하춘화에게 남편은 가족이자 친구, 그리고 평생의 동료였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조금씩 삶의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하루 3곳을 돌던 공연도 이제는 2곳으로 줄었고, 대신 남편과 함께 걷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무대를 완전히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노래를 그만두면 제가 아니에요. 노래는 제 호흡이에요. 결혼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은 하춘화는 또 하나의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로 공부였습니다. 일찍 데뷔해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게 늘 마음에 남았던 그녀는 40대에 들어서면서 배움의 열망을 다시 품었습니다. 1980년 25살 때 경남대 산업전문대학에서 가정학 전문학사를 받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96년 41살의 나이에 방송통신대에 편입해 1998년 가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호텔방에서도 책을 펼쳤고 버스 안에서도 참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동료 가수들이 쉬는 시간에 커피를 마실 때 하춘화는 조용히 노트북을 켜고 리포트를 썼습니다. 무대에서는 여전히 여왕이었지만 강의실에서는 평범한 학생이었죠. 2000년에는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에서 공연예술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내가 무대에서 배운 걸 글로 남기고 싶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춘화는 도전이 체질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엔 박사학위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2003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동양철학과 박사과정에 합격한 그녀는 다시 학생으로 돌아갔습니다. 공연 전날 새벽까지 책을 읽고 공연을 마친 밤에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밤새 노래 부른 다음 날 철학 수업 듣는 학생이 저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준비한 법학 박사 과정에선 3년 연속 불합격. 결국 전공을 바꿨지만 그 시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무대만 바라봤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 이인순 씨가 이렇게 말해주었다고 해요. 당신은 무대에서 사람의 마음을 연구했잖아. 그걸 글로 쓰면 돼. 당신이 바로 예술 철학이야. 그 말에 용기를 얻은 하춘화는 전공을 동양 철학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마침내 예술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논문 제목은 사회 변동기의 대중가요와 대중정서의 상관성 연구. 그녀가 평생 불러온 대중가요를 학문적으로 분석한 결과였죠. 그날 성균관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에서 하춘화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7살에 학교 대신 무대에 섰던 내가 51살에 박사가 되다니 인생은 참 길고 놀라워요. 그 눈물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위의 조명보다 한 장의 학위증이 더 뜨겁게 빛나던 순간이었죠. 그녀는 대한민국 최초의 가수 출신 박사가 되었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은 이후에도 하춘화의 열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학교와 사회단체에서 초청 강연을 다니며 노래와 인생, 그리고 나눔의 철학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것보다 노래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녀의 한마디는 후배 가수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0년대에 들어서도 하춘화는 여전히 무대에 섰습니다. 무대 위에 그녀는 여전했지만 마음은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지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삶을 노래로 전하는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녀가 왜 기부 여왕이라 불리는지를요. 19살 때부터 시작된 나눔은 무려 48년간 총액으로 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과 사랑, 학문과 철학, 그리고 삶의 의미. 하춘화의 인생은 노래처럼 흘렀습니다. 가수가 아니라 인간 하춘화로서 그녀는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무대는 제 삶이었고 삶은 제 노래였어요. 하춘화에 대해 몰랐던 사실 3부 완결로 돌아옵니다.